제가 오늘 동영상을 지난 시간에 한 것 첫 부분만 한 20분짜리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챕터 전체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우리 교과서 첫 번째 보면 나오는 게 제1부 해석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타이틀이 나와요. 이게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이게 파트 1은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파트 1에 대한 번역 자체가 어떻게 뒤집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선 인격 구조라고 봐야 된다. 경계선 인격 구조나 성격 구조라는 의미로 봐야 우리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 끊임없이 어쩌면 컨버그 자체도 이 글 속에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보드라인이라는 개념을 정신증과 그리고 신경증 사이에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분류해내는 방식으로 신경증적 인격 구조와 그리고 사이카틱한 정신증적 인격 구조 사이에 있는 병리적인 인격 구조를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이 굉장히 큰 기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DSM 쪽에서는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SM에 따르면 DSM 3, 4, 5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되면 인격 장애 중에 하나로 거기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성격 장애 중에 하나로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논리상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컴버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 자체는 어쩌면 우리가 히스테리 환자나 아니면 유아적인 성격 장애나 히스테리적 성격 장애나 우울적 성격 장애나 아니면 강박적 성격 장애나 여러 성격 장애에 어떤 종류의 성격 장애이거나 그 구조 자체가 보드라인 경계선 인격 구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하나의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나 강박적 성격 장애하고 같은 동렬의 인격 장애 중에 하나로 DSM-5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모순이 생긴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컴버그의 큰 주장 중에 하나가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성격 장애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 사이카틱한 상황까지는 가진 않지만 신경증 레벨을 훨씬 넘어서는 이런 병리적인 구조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성격 장애나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격 장애자 모두가 보드라인 경계선적 인격 구조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또 하나 자기애적 성격 장애, 어떤 강박적 성격 장애, 의존적 성격 장애, 아니면 패러노이드 성격 장애, 분열적 성격 장애 여러 장애들과 동렬의 개념으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개념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에 따라서 DSM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컴버그의 개념은 크게 봐서는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구별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용어를 혼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신드롬 해가지고 처음에 증상 처음 나오는 얘기가 Descriptive Analysis에서 The Presumptive Diagnostic Element. 그래서 진단을 할 때 어떤 증상들, 증후군들이 있으면 이름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에 해당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진단적 단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진단적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여러 성격 장애 모두가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선적 인격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증상은 수없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종류의 성격 장애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들이 심한 증상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게 다중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보드라인 성격 구조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진단적 단서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보드라인 환자들이 그런 심텀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오히려 증상 중심으로 가버리면. 혹시 제 얘기를 아시겠나요? 이게 내가 계속 넘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는 이 컴버그나 낸시 맥 윌리엄스라는 분은 어쩌면 컴버그의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컴버그는 조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설명을 한 부분이 나와요. 두 가지를 컴버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경계선 성격 혹은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개념화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는 또 이 DSM-5 쪽에서 나오는 증상들에 대한 것도 이런 경우에는 경계선의 성격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 사람도 참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우선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히스테리즘 성격 장애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우리 설명했던 게 불안이나 다중 증상 신경증, 성행동에서 다형 도착적 경향, 그리고 고전적인 정신병적 성격 구조, 충동 신경증과 중독, 그리고 낮은 수준의 성격 장애, 이렇게 설명하면서 거기에 마치 히스테리성 성격과 유아성 성격에 대한 얘기 하면서 자괴성 성격, 우울 피약성 성격 구조, 이런 얘기를 다 함으로써 모든 성격 구조를 여기서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개념으로 낸시 맥 윌리엄스의 진단 매뉴얼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낸시 맥 윌리엄스는 좀 클리어하게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면은 마치 여기에서 보더라인, 그러니까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것과 강박적 성격 장애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애플과 프루트를 구별하는 것 같다. 사과하고 과일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사과하고 과일을 비교하라고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사과는 과일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보드라인 인격 구조 속에는 자괴선 성격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울적 성격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편집증적 성격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분열적 성격 장애자도 있을 수 있고, 강박적 성격 장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병리의 정도에 따라서. 한편에서는 발달 심리적으로 본다면 초기에 어떠면 우리의 아주 초기에 심바이오시스 과정을 잘 가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사이카틱한 성격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분들이 보드라인 성격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근기나 에드퍼스 기간 동안에 그 과정을 잘 겪지 못하는 분들이 뉴라틱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달 과정으로 또 발달 단계로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병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병리의 수준이 사이카틱한 수준은 벗어났는데, 그렇다고 뉴라틱한 인격 구조까지 형성하지 못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많은 환자층을 여기서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하나의 과일이라는 개념인데, 그 중에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자객적 성격 장애와 여기서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를 구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책에서 나중에 가면은 이런 방식이 되다 보면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개념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객적 성격 장애와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 여기는 혼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이 보드라인 성격 장애라고 DSM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의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를 여러분들이 따라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DSM을 봐서 그 증상 분류를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되겠지만, 여기서 컴버그가 얘기하는 좀 더 구조적인 것, 정신 분석적인 입장에서 여기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컴버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것은 내적 대상관계를 중심으로 보드라인 페이션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고 사이칼레지와 대상관계를 접목시키면서 대상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보드라인 환자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서, 근데 그걸 추측으로 해서 또 이고의 상태나 이고 슈퍼 이고의 구조 이런 쪽, 이고 사이칼레틱의 측면과 대상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조금 더 심리 내적 구조나 내적 대상관계 이런 쪽에서 잘 선명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지점은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너무 증상 중심으로 모든 증상을 다 여기서 포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증상을 가진 분 중에 보드라인 인격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쪽에서 좀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보드라인이라는 용어, 보드라인 인격 구조라는 용어, 그리고 보드라인 성격 장애라는 이런 용어들이 혼용됨으로써 많은 혼란을 일으켰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 고생했던 것에서 같이 머물지 말고 빨리 거기서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납득이 되시는지 여러분 얘기를 좀 더 듣고, 여러분들이 납득 못하면 내가 계속해서 설명할 거예요. 전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컴버 입장에서는 그 보더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증이나 신경증 뭐 치료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하는 것을 구조를 보는 걸로만. 그렇죠. 그 구조가, 그러니까 같은 obsessive한 환자지만 obsessive한 환자가 사이카틱한 레벨의 환자인지 아니면 보드라인 레벨인지 뉴라틱한 레벨인지 이걸 구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그 보더라인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신경증의 정도가
신경적인 정도가 지나쳐서 보더라인이 된다. 이렇게 중간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신경증은 근본적으로 스트럭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적 대상관계 측면에서 또는 이고의 스트럭처, 어쩌면 우리의 이고나 슈퍼이고의 스트럭처 쪽에서 신경증인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면 신경증과 정신증이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보더라인이랑 같이 놓고 보면 그것도 구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조라는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 psychotic personality organization. 그러니까 어쩌면 분리 개별화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조가 이미. 그 분리 개별화 된 사람들의 얘기는 대부분 neurotic personality organization, 발달 이론 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전혀 분리 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 혹은 분리 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퇴행이 돼서 일어나는 병리들이 보통 사이카틱한 병이라고 가장 그래서 심한 병이들이에요. 가장 초기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충분하게 발달이 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지점을 넘어갔지만 나중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게 폐행이 일어나서 아주 분리개별화가 되지 못하고 그 발달 과업이 분리개별화가 이루지 못한 그 지점에 퇴행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환자층을 사이카틱한 레벨이라고 봐요. 근데 분리개별화가 어느 정도 됐지만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보통 말로 얘기로 한다면 제접근기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분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다가 애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어쩔 때는 힘들어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내가 학교에 가봤는데 학교가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이 너무 무서워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너는 이미 다 자라나니까 다시 나가 놀아라고 그냥 내쫓아버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어머니는 이때 너 나가서 해보니까 힘들었구나. 그래 엄마하고 좀 같이 있자 하면서 이 제접근기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도와줘서 다시 분리개별화가 잘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분리개별화 제접근기에 계속 그 지점을 통과를 못하고 분리개별화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 분리개별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 보통 보드라인 환자가 생긴다고 봐요. 발달심리 쪽에서는. 근데 분리개별화가 됐지만 거기에서는 서로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이슈, 공격성의 이슈, 그러니까 이미 독립한 인격끼리의 사랑과 경쟁, 이런 쪽의 문제를 가진 분들은 뉴라틱 성격, 뉴라틱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우리 인격 구조를 넷으로 좀 나눠 보세요. 노멀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 정상적인 인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병리적인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 중에 뉴라틱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 신경증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과 경계선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 그리고 사이카틱한 정신증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 이렇게 좀 나눠서 인간을 이해한다. 이 인간을 이해하는 큰 틀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 병리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발달 단계 어느 지점에 발달해서 실패했는가 하는 그 지점으로 이렇게 본다고,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발달 심리라는 측면과 정신병리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부수적으로 발달이 잘 안 됐다고 하는 얘기 속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이 셀프라는 측면, 셀프나 이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고의 응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배드 아브젝트, 굿 아브젝트, 배드 셀프, 굿 셀프가 이게 통합되지 않고 충분하게 통합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보통 병리적인 상황이죠. 그게 어느 정도인가는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드라인
상태에서 이러한 대상관계 쪽에 큰 어려움, 대상관계, 대인관계 쪽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게 대상을 볼 때 올굿이나 올배드로 보고 자기한테도 이상적인 자기와 나쁜 자기 이렇게 스플릿돼 있는데 이 스플릿된 상태가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상 자체도 어떨 때는 굉장히 오버밸류에이션 하는 경우 나중에서는 디프리시에이션이 심하죠. 그래서 아이디얼라이즈 이상화시켰다가 다음 순간에는 아주 평가절하를 하는 게 대상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분리돼.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훌륭하긴 하지만 어떤 건 정말 싫어.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 지점에서는 가면 저렇게 실패를 하지?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안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걸 보는데 보통 이런 보드라인에 있는 분들은 그 인격 대상 자체를 통합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어쩔 때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느끼다가 그 다음 순간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느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그처럼 안정되지 않은 거죠. 저희가 처음에 보드라인보다 더 심한 스키조프리냐 분열증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하는 현대 정신분석을 한국에 접목시키는 과정 속에서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프로이드 선생님도 안 된다고 했는데 라는 그런 인바이러먼트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ICP에서 학생들이 보는 케이스 중에는 스키조프리니아나 보드라인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돕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건 없는 것 같고 말을 안 해서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를 그렇죠. 그 언어를 찾아주는 과정. 네. 이 어쩌면 공격성을 표출하는 과정. 그러니까 공격성이 누구를 막 죽이고 살리고 욕을 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자기를 주장해내고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실은. 그러면서 이제 자아가 점점 강화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 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더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에서 현대 정신분석이 보는 관점은 공격성이 문제라고 해요. 어그레션이. 그런데 컨버그도 어그레션 중심이 문제라고 다 동의하고 있어요. 이 어그레션들이 어떻게 다루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이걸 해석 중심으로 할 것이냐, 공감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버벌라이션 중심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른데 그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트레이닝이 어느 라인에서 어떤 스쿨에서 트레이닝 됐느냐에 따라서 임상가들이 각각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을 개발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하시라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라고 해서 말할 것 같으면 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치료자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선생님의 그런 어떤 피드백이나 언어적인 표정이나 목소리나 어떤 이런 마스크 하나도 변하면 선생님 오늘은 마스크가 바뀌었네요. 이렇게까지 이제 느끼면서 굉장히 이게 뭔가 이렇게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 작업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같은 얘기라도 이 퀄리티가 틀려져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이 되어서 그걸 다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뉴라틱한 분들은 처음부터 바로 어떤 해석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어떤 통찰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수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이고 스탠스가 있는 분들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치료를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은 정신분석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돕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신분석적인 치료 방법으로 돕는 길들을 현대에 와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내담자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봐서는 뉴라틱, 보더라인, 사이카틱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같은 뉴라틱한 환자들 그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레벨이 있겠죠. 보더라인도 거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병리적인 구조인지가 각각 다르고 사이카틱한 사람들도 얼마나 활성화된 사이카틱한 구조인지 잠재적인 상태에 있는지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교과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큰 그림에서 이런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임상에서는 같은 보드라인 환자마다 다르고 같은 사이카틱 환자 같은 그룹에 있는 이런 환자들이 같은 기법으로는 잘 안 돼요. 다들 그 사람이 맞는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들이 많이 걸리죠. 오늘 제가 우선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얘기, 보드라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큰 그림을 우선 좀 그렸으면 해서 또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